안녕하세요. 카쿠토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58회 억솔타임즈쇼 2022년 11월 17일 이놀리 국유본 CFR 미 중간선거 이후 세계 큰 그림은 FA Foreign Affairs VOA 무게소리방송 추부길 배승희 윤복희 신인균 성렬영 민경욱 지식보관소 김길선 소박사 뉴욕주민 휘처리즘 중정투 CFR Foreign Affairs 포리폴리시 박류 양현석 3년 구형 배승희 VOA 성렬영 믹타 민경욱 추부길 죄송합니다. 신인균 소박사 김길성 오토기어 김단태 뉴욕주민 박진우 휘처리즘 원희룡 이성모 중정투 지식보관소 이런 제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드라는 팩트만 얘기하니까 원하시면 뭐 이렇게 자료 제출 다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인드라가 암호화폐를 투자해서 약 2만원을 이득을 받습니다. 원래 그게 최고점을 이렇게 버티면은 한 9만원까지 이득을 볼 구간이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인드라는 그냥 2만원 먹고 말겠다 하고 2만원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들어서서 갑자기 인드라 휴대폰이 고장이 나고 터치가 안 돼. 휴대폰 터치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액정 파괴죠. 인드라 액정이 약간 금이 간 게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현상이 있었죠. 이번에 터치가 갑자기 안 돼 가지고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인근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액정 파괴로 인해서 터치가 안 되는 거다 해서 액정을 갈았습니다. 그 금액이 흥미롭게도 86,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뭐 9만원 교통비까지 해서 9만원으로 퉁치면은 대략 한 7만원 이렇게 손해인데 만약에 인드라가 뭐 지금 시점이든 그 시점이든 그대로 들고 있었더라면 암호화폐를 그만큼의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그 정도 액수가 나와요. 그래서 영화 생각이 나네요. 운명.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액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첫째가 오늘 갑자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좀 그랬고 나타샤는 어저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옛날에 한번 가슴이 아팠는데 요 근래 무리를 해가지고 월급제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왔나봐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딱히 이상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에 갈비뼈에 어떤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나쁜 눈으로 보지 않고 액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운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있는데 운이 들어올 때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자기 어떤 운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 78은 대부분 운이 나가요. 22는 운이 들어오는 거고 그랬을 때 20 부자가 되는 길은 22의 운이 땡길 때 어떻게 자기가 잘 현명하게 타짜처럼 지내는가 이고
78% 운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운을 빠져나가는 운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는가, 이런 것이 어떤 인간의 삶이 아닌가. 은혜리님 어서오세요. 바다선이 어서오세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인들하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저는 행복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랑! 친구 인원고 학생의 소리. 그래서 지금 수색대에 갔습니다. 수색대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네요. 우리 둘째도 이제 내년에 4월에 군대 가는데 우리 아들처럼 아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잘 군복무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깡미. 또 깡미가 또 군복 말고 치마 입은 뭔가 어색해. 자기 스타일은 그냥 힙합 스타일인데 군복 카키색.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롯데월드 사고 신기한 사건이죠. 뭔가 예언괴담. 재밌죠? 이런 거 재밌게 보시고 뭔가 그 세상 일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만 세상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뭔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긴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승희 정진상 허르찌른 검교사 쥐명이가 웃다가 망했다. 12월달 쥐명이 구속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인들아 얘기했잖아. 구속은 쥐명이가 차기 대권 주자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구속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하나 이제 배승희가 변호사잖아요.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전망한 것들에 대해서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저쪽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거의 뭐 레파토리는 같아요. 반쪽미당에서 이런 지명이와 관련된 얘기는 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땐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수사 피의자가 자기 수사하는 수사관을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뇌물죄 최고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드라가 무엇보다 여러분한테 강조드릴 건, 이렇게 오래도록 회자된 사건들은 국유본 입김이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요, 국유본이 진두지휘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드라 강조했죠. 서해 피살 사건. 그 다음에 쥐명이 사건은요, 외신도 이렇게 다룬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유야무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쥐명이는 유죄 받아요. 근데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랑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 박미, 개그맨이자 가수였던 박미, 부동산 투자자,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래서 뭐 우리 박미
부동산 전문가죠. 날카로운 분석, 빚, 김태희, 강남 920억 부동산 투자, 현재는 폭망. 이런 거는 테네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월세 5%인데 강남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920억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핵심 골자일 거고, 그다음 박미의 골목길. 네. 연예인은 연예인이죠. 박미가 가수 박미가 또 가요 무대에 나와서 골목길 가창력을 보여줬죠. 근데 저는 이제 박미 언니의 가창력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김에 윤복희 선생님이죠. 저는 이제 윤복희 선생님의 이건 소울이에요. 소울. 소울. 그냥 표정부터 무대 어떤 하나 자체가 그냥 이것은 저는 거의 제가 존경한다. 문전비 자이파쇼 정권 때 탄압받았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분이 윤복희 선생님이죠. 그래서 윤복희 선생님 다시 무대에 섰으면 좋겠고요. 윤복희 선생님 나이가 70이세요. 70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연세가 70이시거든요. 70 연세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 그 혁명이에요, 혁명. 이거는 뭐 그냥 옛날에 막 예수님 시대에 막 이런 목소리 내면 신의 입김을 받았다, 신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중시제 때는 마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은열이님 본명이 박미인가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전지현, 얼굴 붕괴 손해인 배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지현이죠. 얼굴만 예쁜 그런 어떤 배우들, 송혜교, 김태희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런 연기력, 뭔가 이런 것도 뭔가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윤복희 선생님에 비해서는 좀 딸리지만 전지현도 나름대로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인드라 입장은 박미 가수와 부동산 투자자 박미와 의견이 좀 달라요. 현석이가 초기에는 MBC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참 어려울 텐데 한국 최초 파쇼 정권이 어묵했던 발정노면 파쇼 통치 시절에 원타임 성백경이 MBC 라디오 DJ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소신 있게 발정노면 정권을 비판했죠. 그때 이제 막 이라크 때 돌아가신 양반이 있습니다. IS 같은 애들한테 끔찍하게 당했어요. 그때 이제 그냥 한국의 좌우파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났어요. 발정 놓으면 파시 정권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소신 있게 원타임 송백경이 얘기했는데, 그 날짜로 아마 얘들아 기억하기에는 그 날짜인지 그 다음 날인지 조금 시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잘렸습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하죠. MBC니까, 자이파시 MBC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로 DJ가 시국 발언 한마디 했다고 발정 놓으면 파쇼 정권이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YG가 SBS 출연 위주로 갔어요. 지금도 SBS 위주로 가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YG가 매우 어려웠던 때고, 그러다가 이제 빅뱅이 대박이 난 거죠. 2009년인가 10년 무렵에 다시 제2의 한류가 제1의 한류는 겨울나그네고, 제2의 한류는 이제 SM의 동방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제2의 한류죠.
이게 대박난 게 빅뱅인데 문제는 2013년인가 주가도 폭락하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뭔가 그때부터 현석이가 돈 맛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뭐 사옥도 옮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현석이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야기시켰다면 2013년부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약간 수상해요. 그래서 이제 돈독이 올랐나? 뭐 이러면서 차감독, 지난 방송에는 차감독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도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정비 자유파시 정권 들어서부터는 더더욱더 판이 그러니까 더 문정비 눈치 안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행보가 좀 뚜렷하게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승리가 감옥 같고 그랬죠. 인드라 입장은 이렇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버닝썬 사건이죠. 버닝썬. 그 버닝썬 이것도 과거사 제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드라는 버닝썬 제조사가 불가피하고요. 저는 20, 30대 분들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렬형이 버닝썬 수사에 대해 제조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닝썬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골룸바까지 가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공과 사를 항상 뚜렷하게 구분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말이죠. 그래서 양현석은 4대 매니지먼트 SM, JYP, YG, 그 다음에 BTS 키움, 걔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어쨌든 그래서 인드라들이 강조하는 건 한류를 키운 거는 국유본 유통구조, 4대 매니지먼트의 기획력, 그 다음에 연수생들 피와 땀이죠. 공과를 구분해야 된다. 현석이가 빅뱅 21, 블랙핑크를 키웠고 싸이 관리한 건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은 현석이가 뭔 짓을 했건 간에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 박민님 죄송합니다. 다만 양현석이 뭔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받아야죠. 그래서 한 분께서 박민님은 우에파시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셨으면 하고 구속 취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민경욱, 박영수 특검은 검사 출신이며 그 50억 클럽 관련돼 있죠. 그래서 성렬형의 상사였다. 그래서 박영수를 가만두면 박영수 거는 이제 그 대장동 박근혜 대통령 뭐 다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렬형 임기 동안 성렬우파, 성렬자유, 성렬좌파로 포지션은 된다고 인드라는 전망하고요. 민경욱, 그 다음에 누구야, 홍준표 이런 친구들은 성렬우파, 성렬좌파는 누구죠? 당연히 뭐 오세훈, 안철수, 철수형, 세훈형, 뭐 여기에 원희룡도 들어가나? 원희룡은 그래도 행정부를 맡았으니까 성렬 자유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중요한 건 아직 성렬형 현재 국힘이 국회에서 의석수도 작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 하기에는 의회에서 너무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런 포지션이 진행된 것이지 지금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 국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비로소 성렬 우파, 성렬 좌파, 성렬 자유로 나눠질 것이다. 제 소견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총선에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문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대로 청와대 이제는 뭐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출신들이 하고 행정부 출신들 상당수가 총선에 나올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렬 자유가 정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유튜브 상으로는 이미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달리따님 어서오세요. 방시혁이요. 사랑님 김상균이 고소당했더군요. 김상균 고소고발은요 유명하면 고소발 당해요. 저는 가세현도 응원하고 김상규도 응원합니다. 그 점을 같이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믹타. 믹타란 뭐냐? 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튀르키예, 호주 이렇게 해서 G20 국가 중에서 G7이나 G8에 속하지 않은 중간 국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급의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터키가 경제 위기를 일으킬 만한 딱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당대 터키의 경제력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믹타 정도의 수준이 있는 나라는 경제 위기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보다는 이제 이집트나 한 단계 낮은 97년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왕이면 맹꽁이 C8의 1대1로와 관련된 나라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나라들은 국가 묻어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믹타국들은 이번 금융 충격, 국유분이 어떤 큰 그림에서 의도한 이 경제 충격에서 무사한 안전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사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 나라가 위기가 되면 세계 경제가 거의 회복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게 믹타다. 받은 만큼 준다. 그래서 후진국들에게 더 뭔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식보관서 지난 방송에서도 그 광합성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SLS 달 탐사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식보관소가 나름대로 감이 있네요. 그래서 인들아들 강조하는 게 뭐죠? 나사의 기술원 여기가 예산을 많이 먹죠. 그래서 언론에 내비치지 않은 10년 앞선 기술들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때가 되면 자체 예산 흡전을 위해서 일부 상용화된 기술들을 한국에 주고 일본에 주고 중국에 주고 뭐 러시아에다 주고 이스라엘에다 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 대 중국 뭐 이런 로켓 대결 뭐 이런 것들 다 우스운 얘기고, 전 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유본이 그런 걸 원해 또 이렇게. 지금 우주 시대 그래가지고 한국도 뭐 다누리라 그래가지고 달 탐사, 일본은 소해성, 중국 달 뒷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도하는 거죠. 미국 혼자 삼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미국의 가장 앞선 기술, 가성비가 가장 좋은 혁신 기술로 역사를 찍고 나머지 애들이 열심히 뒤따라와야 미국인들이 뭐하러 거기 달에 가. 봐라, 중국이 쫓아오지 않냐, 심지어 한국도 추적하고 있어. 그런 자극받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산이 문제다. 그래서 뭐 음속, 초음속 비행기,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보급될 이런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 약간 초라하지만 지금 인도라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네옴시티를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빈살만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국 기술, 한국 업체하고 한국과 이제 협력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어떤 국제 정세가 우선이에요. 자기 생존과 관련이 있으니까 첫 번째가 그거지만 두 번째로 기술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해적 케이블이다, 이런 어떤 건설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액땜이죠. 액땜. 이게 질투가 굉장히 높잖아. 이게 5천억 달러인가?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나라 하나, 대한민국 나라 하나 70년대 중동 개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거 제대로 하면 한국은요, 기술력 경험적으로 축적해 돈도 벌어, 1타 3피가 아니라 1타 10피 정도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투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이런 걸 대한민국과 해? 네옴시티를 대한민국과 하는 거야? 이런 질투력이 굉장히 끌어올라서 이것이 이태원 참사를 낳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요상한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다 액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건은 어떤 희생이 좀 있더라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쿠토님, 블라드가 미국 금리 7% 입 털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경제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가쿠토님, 넘어가고, 뭐 흐령이요. 힘들잖아. 여전히 저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은 철수형으로 본다. 희룡이는 제주 희룡, 부산 철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희룡이 형 힘내, 희룡아 힘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수능이죠. 수능하면 또 우리 원희룡이가 학력고사 1등 수석 아닙니까? 제주가 나온 천재. 그 다음에 구스타프 크림트의 걸작의 환경운동가의 팬들치였네. 야, 자이파쇼가 제대로 큰 건 터뜨렸네요. 근데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된 것이 원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바로 피해를 우려해가지고 원본이 아닌 가본을 전시하고 진본은 이 미술관 지하에 이렇게 소장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주의, 극단 종교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은 경계됩니다. 좌우의 파시스트, 이것도 환경, 이게 무슨 뭐 지금 그림 좋아할 때냐, 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망할 때인데, 뭐 이런 논리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그 사이비 신흥종교가 뭐가 달라? 내일이면 다 망하는데 재산이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재산을 가져와. 가족이 무슨 상관이야?
연극코 나한테 와. 뭐 이런 논리하고 뭐가 달라. 좌우 파시오들의 이런 극단주의, 파시즘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거 환경주의자가 아니야, 저런 거. 파시스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좌우 파시스트. 그 다음에 이제 소박사, 미세먼지 적신호. 좋고요.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 IS가 자행하고 있는 충적 실화, 이런 영화 한번 보시면 키핀따거의 그런 어떤 보통 아랍인과 이런 IS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늘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기독교인, 대다수의 선량한 불교인, 대다수의 선량한 이슬람인 들을 언제나 이간질시키고 괴롭히고 파시즘을 획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IS와 같은 극단적 종교론자, 좌이파쇼인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론자들이 다 말이 달콤하지, 좌이파쇼처럼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좌이파쇼, 우이파쇼, IS, 맹꽁시파름, 인간 도살자 모택동, 인간 도살자 체게바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S를 고발한 영화가 이런 영화였다면 여성 인권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되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좌이파쇼 여성주의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IS의 이런 여성인권 침해 만행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제 장예모,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혼쭐 난 다음에 이제 말 잘 듣고 있죠. 조주는 어쨌든 역시 이 나라 장예모 좋아하는데 이 친구 영화 좋아해요. 이런 영화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개봉에 실패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모택동 좌이파쇼 정권, 파쇼 정권을 비판하는 영화가 있었군요. 아주 뭐랄까, 인드라의 처음 이 영화 보지 못했고 이 소개되는 것만 봤는데 마지막 띵작, 이 친구 구독했어요. 인드라하고 영화 보는 습관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마지막 황제를 패러디한 것 같은, 주인공이 지주 출신이었다가 도박으로 돈 다 잃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도박,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인드라가 운이라고 했잖아. 이 친구가 계속 도박으로 돈을 잃지 않고 지주였다면 죽었을 텐데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날리는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자본주의자다 이러고 다 죽었을 텐데. 재밌는 영화예요. 마지막 황제가 떠올리네요. 참고하시고, 당대 그 마지막 황제를 만드는 것도 그 국유본이 일부 분파가 중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모택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소박사, 미세먼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 왜 일본은 이렇게 파랗고 중국은 빨간데 한국은 홍도, 청정적인 홍도, 북한 이런 데가 왜 빨갛냐. 서울이 빨간 건 이해할 수 있죠. 뭐 자동차 때문이다, 경유차 때문이다. 근데 목포, 제가 목포 갔을 때 미세먼지가 엄청나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포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웬걸,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서해안은 다 그냥 미세먼지의 희생 지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국내 문제야.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 한 장으로 다 끝납니다. 그럼 일본까지 안 가는 건 이제 바다 건너서 한국이 대부분 막고 요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동해는 깨끗한 거죠. 보시면 되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울릉도 봐요. 울릉도에 무슨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울릉도까지 미세먼지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메콩 시파르, 포린 어페어즈, 헬키 신저, 블룸버그 시진핑 푸틴과 결별하고 서방 진영에 동참. 중국이 안전하게 행동하는 이유, 포린 어페어즈, 시 주석은 메콩 시파르는 미국과의 전쟁이 아닌 대탕트를 선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대화는 유혹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포린 폴리시. 그 다음 CFR은 러시아는 결국 전술핵으로 가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추부기 선생, 메콩 시파르의 경제회복 승부수 던졌지만 블룸버그 공동부 정책은 망가졌다.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계선님,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핵무장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당에서 잘 나가는 건 조직 지도부고, 그에 못지않은 게 선정선도부다. 그래도 격차는 있지만 1등은 조직 지도부고 2등이 선정선도부다. 이게 지금 자유파쇼의 움직이는 조직의 두 가지 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파쇼는 하나는 조직. 인드라가 10수년 동안, 20여 년 동안 자유파쇼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자유파쇼 구성들을 보면 하나는 딱 조직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뭐 이런 걸, 농민운동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다른 하나는 뭐죠? 문화예술, 스포츠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이 두 축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히 찌라시 언론 참고하시고, 그리고 격은 조직 지도부를 우선시하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세 번째 대권 도전. 그래서 뉴욕타임즈야 뭐 자격 없다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대안이 이렇게 공화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뉴욕 포스트는 머덕이에요. 머덕.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포스트, 폭스뉴스는 아니고 머덕. 뉴욕 포스트가 과거엔 트럼프 지지했단 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제는 뉴욕 포스트가 뭐냐면 뉴욕 타임즈에 대항하기 위해서 뉴욕시에 난 지역지가 뉴욕 포스트입니다. 루퍼트 머덕이 만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대체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식하죠. 브래드 TV, 브래드 TV, 요까지는 얘기해놓고 이제 인드라가 오늘 주제를 얘기해야 되겠네. 인드라는 우파쇼들을 자유파쇼로 여긴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찌라시들이 우파연합, 엠딩시는 제목을 우파연합이 집권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죠. 근데 같은 찌라시지만 그 자유파쇼 색채가 얇고 눈치 보고 있는 연합뉴스의 같은 뉴욕, 조선일보나 이런 들은 구구와 손잡은 네타나후, 이렇게 제목을 달리거든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그 네타나후 연정을 우파 연합으로 표현한다면 걔는 자유파쇼 찌라시예요. 제목을 그렇게 달았으면. 자유파쇼들은 한통속이죠. 그러면 이 인드라는 네타나후를 좋아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네타나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타나후는 자유우파지만 네타나후하고 손잡은 저기는 우파쇼 정당들이에요. 이 우파쇼 정당들이 무슨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 한국의 자유파쇼들과 똑같은 주장해요.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애들 군대 안 간다. 군대 안 가겠대. 군대 안 가. 지 신학 때문에. 군대 안 가고 감옥도 안 가겠다. 세금도 안 내겠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다 받겠다. 성경 뭐 걔네 히브리 성경만 공부하고 애만 잔뜩 나. 네. 이스라엘 여성도 군대 가잖아. 이스라엘 여성 남녀가 자기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고 군대도 가는데 쟤네도 안 가고 온갖 혜택을 받아. 말이 돼요? 그런 애들은 그냥 추방시키면 돼요. 왜 추방을 안 시켜? 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키세요. 암덩어리야. 인들아, 저런 애들하고 손잡으면 미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미래 없어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겁니다. 인들아가 예언할게. 예? 그놈들, 예? 이스라엘의 우리 파쇼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질 겁니다. 저런 자들이 있는 한. 한국에는 이 자일파쇼들을 예? 종국파 비롯해서는 자일파쇼들을 아무리 없애도 소수는 않겠죠. 극소수는. 예. 어쨌든 현재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이거예요. 일본엔 우익파쇼, 이스라엘에도 우익파쇼, 한국엔 자일파쇼. 이 얘네들이 예?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세가 약화돼야 일본도 잘 나가고 이스라엘도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도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한국의 자일파쇼, 이스라엘 우익파쇼는 매우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주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파시오 인간 말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드 TV가 내가 강조할게. 이거 방송한 브레드 TV 김종철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닉 주거든요. 예, 유대교와 기독교의 화해를 바라는 게 메시아닉 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거든요. 예, 유대교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유대교를 악마로 만든 장본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그런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에서 핍박받고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이런 것들을 영화로 찍어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분이 김종철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운영하는 게 이 브레드 TV고요. 이런 브레드 TV 이 메시아닉 주가 저는 메시아닉 주도 자유 아무리 뭐 트럼프 지지하고 뭐래도 이 친구들 브레드 TV를 저는 나름대로 자유 우파라고 보고 있어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아닉 주조차도 이스라엘에서 그 우익파쇼 깡패들한테 테러 당했다니까. 한국에서 자일파쇼에게 늘 테러 당하잖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 영화 여행 유튜버 캡틴 더거가 있잖아. 두 부류의 팔레스타인을 보여주잖아. 하나는 동양인을 인종차별하는 팔레스타인, 예, 캡틴 더거를 뭐 핍박하는 팔레스타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 예, 여유로운 세상에 법 없이 또 살 팔레스타인을 보여주는 게 동영상 유튜버 캡틴 더거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좌우의 파시스트, 뭐 레바논도 좋아하지만 레바논에 있는 좌익파쇼 헤즈볼라 테러단체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좌익파쇼, 이스라엘 우익파쇼들 모두 반대합니다. 좌우익파쇼들을 반대하는 것만이 인류가 갈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인이라면 좌익파쇼를 반대됩니다. 반쪽 미당을 니에베미가 맥로가 아니면 좌익파쇼 민주당 종국파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인의 필수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안 되더라도 필요 조건입니다. 니에비에미가 맥로냐? 넌 좌익파쇼 반쪽 미당을 지지하느냐? 이거 딱 질문하면 돼요.
넌 자유인 아니야. 어따 그따위 자유파시 정당을 지지해. 창피한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저는 분명히 하지만 자유좌파, 자유우파를 지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국회의원 CFR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세계 큰 그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화장실 갔다 와서 여기까지가 일부러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네, 2부 시작합니다. 국회의원 CFR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세계의 큰 그림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음모론자로서 세계 최고 음모론 간별사로서 인드라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중국이죠. 미국 국방보고서나 전략보고서에서 타겟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왜 러시아보다 우선이냐면 경제력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위협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죠. 그런 이런 중국을 키운 건 물론 국회의원이 키웠죠. 필요해서 이제 죽일 때죠.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중국. 근데 중국은 세 가지로 항상 인도나 세 가지로 얘기해서 설명드리죠. 존재론적 관점에서 메콩 시파를 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현 대륙주 황제가 메콩 시파를 임명한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메콩 시파르가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콩 시파를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은 인드라가 메콩 시파르의 종신제를 파시오 통치를 진심으로 지지한다. 중국인들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국인들이 이번에 큰 희생하시는 겁니다. 13억 중국인들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지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관점에서 메콩 시파르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대륙주가 메콩 시파르의 종신제를 임명했다. 메콩 시파를 재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예? 냉정한 이익 때문이죠. 커다란 이익, 예, 국익원의 이익, 세계 평화를 위한 이익으로서 맹꽁의 C8가 필요한 겁니다. 왜? 간단하게 해서 맹꽁의 C8 덕분에 예, 전 세계는 트럼프 때만 해도 전 세계 주요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반미였어요. 반미. 맹꽁의 C8 덕분에 전 세계 이제는 반미는 사라지고 반중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반중은 상식이 됐어요. 중국 없는 세계 질서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 네. 그 다음에 인식론. 두 번째는 인식론이죠. 인식론일 때 그건 이제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 맹꽁의 C8는 진시황이다. 과거에 이렇게 진시황이 업적도 있지만 공보다는 과다. 그래서 진시황처럼 아마 그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말기는 어떻죠? 중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맹꽁의 C8가 되졌을 때 맹꽁의 C8 최측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진시황이 되졌을 때 그때 막 조고 뭐 이런 애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인식론이다. 세 번째는 실천론이죠. 그것은 실천론은 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맹꽁의 C8가 좌이파시오 모택동 노선으로 갈수록 북한은 오히려 개혁개방의 길로 가는 것이 국원 관점에서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개방에 그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 노선으로 갈 때는 북한은 반쪽 정의 이런 쪽 노선으로 갔잖아요. 폐쇄적인 그런 어떤 망쳐두는 나라로 갔다면 이제는 실천론적 관점에서 중국이 맹꽁의 C8의 지도력 덕분에 중국 경제가 폭망하면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2025년 한반도 통일 가시화된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 전까지 국유본의 분단 체제 지속 노력이 가성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당장 2025년에 통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25년에 당장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많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독일도 막 서독도 흔들렸잖아요. 그러기 전에 통일되기 전에 북한이 정권이 바뀌어서 노예제 파시오 자유파시오 통치 반쪽 정은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개혁 정권이 들어선다면 성렬형의 담대한 제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권 교체, 그러나 이제 12월 달에 정권 교체는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약화됐어요. 그건 반쪽 정원이 안심해도 되고, 무엇보다도 맹꽁의 C8의 운명은 반쪽 정원처럼 될 것이다. 반쪽 정원도 2013년에 딱 나왔을 때 어땠어요? 지금 후진타워 장성택과 아주 놀랍도록 콜라보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후진타워와 콜랍 장성택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맹꽁의 C8가 처음에 실용주의다 아무것도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다죽정원도 언론 플레이 했잖아. 초반부에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적들에 대한 테러가 자행될 것이고, 예를 들면 김정남에 대한 암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초반기에는 예, 뭐 지금 추국인 선생이나 이런 분은 뭐 이번에 공동부유 때문에 뭐 실용주의로 노선 정했지만은 폭망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인드라 강조했듯이 중국 경제는 당장 걱정할 게 못 돼요. 예. 향후 3년 동안은 둥서평과 후진타오가 열심히 해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굴러갑니다. 그 당시에 키웠던 테크노크라트가 있기 때문에 예, 향후 3년 정도는 예, 썩어도 준치다. 부자가 망해도 뭐 3년은 간다. 뭐 이런 것처럼 예, 아무리 맥공이 시파르가 반쪽 정처럼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향후 3년 동안은 굴러갑니다. 당분간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부동산이 어떠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일체 걱정 안 한다. 쓸데없는 게 중국 경제다. 걱정이다. 일본 경제도 어떤 손님이 어젠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일본은 이제 무시해도 돼. 중국은 무시하지만 안 되지만 그런 사고방식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리 일본이 지금 어렵고 환율이 폭등하고 일본의 제조업도 위기라고 막 얘기하지만 일본은요 여전히 G5 국가고 예, 엔화는 여전히 세계 5대 화폐예요. 세계 5대 예? 귀축통화국 국가예요. 물론 오리지널은 달러지만 예, 위안화도 국제통화입니다. 엔화와 같은 예, 일본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이 좌파쇼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 어떤 그런 어떤 내셔널리즘, 우려스러운 좌파쇼 내셔널리즘 덕분에 일본을 굉장히 무시해요. 요즘 40, 50대들이 특히 인드라고 얘기하잖아. 이 20, 30대 분들, 이 방송 시청하신 20, 30대 분들은요, 이 40, 50대 이 내셔널리즘을 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꼰대 세대예요, 여러분. 썩어 빠진 겁니다. 이걸 인드라 비유하면 과거에 조선 시대 때 일본이 뭐 뭐 땅덩어리가 얼마 되고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예?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홋카이도밖에 안 돼요.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돼. 인구가 1억 3천이야. 한국은 5천만 명이고 인구가 팍팍 줄지만 예? 까불지마 아직까지는. 예? 둥서평이 뭐라고 얘기해. 아무리 중국이 잘 나가더라도 예? 참자. 겸손하자. 근데 이 맹꽁이 시파르나 목택동 그다음 일본 어땠어?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게 전 세계 질투심을 유발시켜. 이 국뽕도 조심하셔야 돼요. 헛바 역사 최고야.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가 누가 있어? 그리스건 이태리건 어디건. 예?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잘 살아? 그런 거 아니잖아. 예? 역사는 후손하기 나름이고. 그쵸? 그래서 이 중국 문제에 관련돼서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런 좌우의 파시오 내셔널리즘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국수주의다. 파시즘이죠. 국수주의가 파시즘이거든요. 이 좌우 파시오 파시즘 좌우 특히 이 반일 파시즘에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반중 인들은 얘기하잖아. 반중 파시즘도 경계된다. 이 반중 파시즘을 반중이 대 파시즘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친미 반중이면 파시즘이 아니에요. 근데 반중 친미면 이건 파시즘이 됩니다. 대일 파시즘, 반일 파시즘, 좌파쇼들이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 애들이 일으키는 이런 반일 이런 것들은 파시즘이에요, 여러분. 독일 애들이 유대인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 질투 감정, 열등감, 그게 일본인을 대하는 이런 좌파시스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파시스트예요, 여러분. 파시즘입니다. 파축정원도 파시스트니까 일본 요리사 고용하잖아. 저녁에는 일본 회 먹으면서
겉으로는 반인. 이런 게 파시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중국 문제. 두 번째는 러시아도 역시 존재론. 역시 푸틴을 임명한 것은 국기본이지만 대륙주 황제가 푸틴을 임명한 건 아니죠. 대륙주도 푸틴도 쓸모가 있다. 이제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 메콩 18호는 많이 남았지만 이제 푸틴은 끝났다고 힘들어 알겠죠. 후임자를 이미 내정됐고 힘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존재론적 관점에서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푸틴은 그 다음에 그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푸틴은 얘들아 볼 때 그 러시아 역사에서 후르시초프를 떠올리게 한다. 핵 관련해 가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상당히 유사하고, 후르시초프가 막바지에 경제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후르시초프가 또 막판에 데이비 로펠러가 이제 소련으로 날라가가지고 후르시초프와 만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농업 경제가 망하는 바람에 결국은 후르시초프가 망했죠. 근데 저는 후르시초프가 떠올리지만 브레즈네프 시대까지 압축해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주는 걸로 현재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론의 관점에서는 구입원론 관점에서 소련이 붕괴한 건, 소련은 어떤 존재였죠? 빅토르 스치알드의 식민지였고 직영지였죠. 그것이 데이비 로펠러의 책사인 브레즈네프의 책략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유인했고,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유가를 폭등시켰다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돈이 넘쳐나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가 침공한 후에 어떻게 됐죠? 유가가 폭락했죠. 그 다음에 재정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게 소련인데, 그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결국은 망했죠. 이번에 푸틴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권력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어떠한 권력으로 갈 것인가는 인드라 예상은 보다 초강경파가 푸틴에 의해서 집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푸틴은 끝났지만 그런 얘기는 들고 싶어요. 존재론적 관점에서 푸틴은 미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인식론에서는 후르시초프의 운명과 유사하다. 처음에는 후르시초프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푸틴처럼.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후르시초프가 멍청한 짓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푸틴도 초반에 인기를 얻다가 결국은 후대로 갈수록 인기를 얻어서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실천론이죠. 러시아의 특히 핵심이 되는 게 CFR에서 이슈를 삼은 것이 핵이죠. 핵무기를 쏠 거냐 말 거냐, 전술핵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반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포린 폴리시 같은 경우는 1814년 이영전쟁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드라의 구입원론에서 영미전쟁은, 이영전쟁, 영미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죠? 당대 초대 구입원 가문이자 일대가주인 프랑스 베어링이 일으킨 전쟁이죠. 전쟁을 오래오래 끌어들였고, 무엇보다 프랑스 베어링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형 루이지아나주를
나폴레옹한테 매각시켜서 제퍼슨한테 공짜로 준 게 바로 베어링 가문이죠. 당대 국어 황제 가문이죠. 베어링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걸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들인 이유는 Foreign Policy에서 그만큼 지금 CFR이 계속 Foreign Policy 논조를 약간 거리를 두고 Foreign Affairs를 인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약간 Foreign Policy 논조가 약간 좌익파쇼로 이렇게 약간 경계선을 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약간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논조로 생긴 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 인드라 얘기하잖아. 좌익 파시오를 경계해야 된다고. 인드라는 포린 폴리시가 좌익 파시오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좌파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좌익 파시오를 경계해야 됩니다. 포린 폴리시 논조가 요즘 많이 인기가 없어. 이유가 있어. 자만심에 빠져 있다. 그것은 포린 폴리시가 의도치 않은 뭔가 그런 어떤 불운이 포린 폴리시 인드라가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포린 폴리시에게 불운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드리고 싶네요. 큰 그림 관점에서 핵무기 뭐 이런 것들은 저는 현재 한 7대3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인드라가 얘기하잖아. 대만 침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확률은 중국이 메콩 C8가 대만을 침략할 확률은 0.001%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푸틴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은 그래도 인드라보다 30%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이게 시청론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과거의 그 쿠바 핵미사일 위기처럼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내밀 수 있는 이 최종 카드가 무력화되는 시점이 푸틴이 아웃되는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필요해서 인드라가 그때 인드라는 국영 입장을 지지하는데 올 겨울은 넘겨야 돼요. 왜? 지금 연준이 계속 인플레, 금리 인상, 이 메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핵심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전쟁이 조기에 끝나. 이래 공급망 문제가 해결돼. 전 세계 인플레가 뚝 떨어져. 국유화는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러시아 전쟁이 올해 안에 딱 끝나면 새로운 전쟁이 필요해요. 러시아 전쟁은 푸틴이 일으켰지만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다른 그래서 뭐 자꾸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폭격한다. 만약에 인드라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B플랜, C플랜으로 만약에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이 사우디를 침략한다든가 공격한다든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인에게 안 됐지만 전쟁을 종료하는 게 세계 경제를 위해서 좋겠다. 아무리 러시아군이 파시즘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료한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새롭게 전쟁을 벌일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은 일단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 종전선언하는 게 인들하고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내년 봄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연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러시아 전쟁은 계속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유럽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겠죠. 불가피하다. 유럽 국가들은 인내해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도 여러 가지로 인플레에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러나 환율이나 뭐 한국 경제 위기다, 일본 경제 위기다, 중국 경제 위기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만한 어떤 역량은 현재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실천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드라가 이 실천론과 쪽 관점에서 본다면, 이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동유럽이 살아납니다. 몽골도 살아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푸친 러시아가 멸망하면 세계 경제는 동유럽과 몽골에 주목할 것입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폴란드나 이런 동유럽 국가들, 몰도바는 내륙 국가 등간에 몽골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했죠. 속으로 이 트럼프 출마를 가장 반길 분이 인드라가 좋아하는 이든영이죠. 이든영이 너 나이가 많아도 저 족밥이 또 나오네. 나밖에 없잖아. 저 족밥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고 이든영이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오면 가장 속으로 좋아할 분이 이든영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아. 그래서 다들 걱정이 되니까 지금 이 점에서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 평상시에 서로 앙숙이잖아. 월스트리트저널은 루퍼트 머덕은 자유우파, 뉴욕타임즈는 자유좌파 아니에요. 맨날 서로 싸우는데 요즘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까고 있잖아. 너 나오지 마. 너 다시 나오면 또 이든영이 헛꿈 꿔. 다 이런 한 목소리야. 이든영. 이든영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세요. 지금 딱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인물이 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느냐. 물러날 때를 알기 때문에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딱 4년 하고 물러나시면 돼요. 4년 뒤에 만약에 공화당 트럼프는 아니겠지만 공화당의 젊은 후보한테 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든영을 비난할 거라고요. 여태까지 이든영이 인기 없는 게, 인들은 트럼프와 상관없이 이든영 좋아하지만 절반 정도는 트럼프가 싫어서 이든영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렬형하고도 같이 지명이 싫어가지고 성렬형 좋아하는 거하고, 저처럼 그냥 지명이하고 상관없이 성렬형 좋아하는 것과, 그것도 저는 성렬파 아니지만 그 지지세가 싹 사라져요. 이든영이 그냥 남은 2년 동안 역사에 남는 대통령, 후계자 잘 정한다, 9번 지지 잘 받아, 미션 잘 받아서 그렇게 탐욕 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그것만 걱정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가 이든영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선을 포기한다. 딱 이 얘기 메시지만 듣고 싶어야 하는 겁니다. 좌우 파시오들은 반대하죠. 좌우 파시오들은 이든영이 제발 재선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든영. 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든영 좋아합니다. 미국 민주당 12년 프로젝트, 대한민국 국힘당 15년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든영, 예? 진심으로 인드라가 이든영 좋아하는 거 알죠? 건강상 이유로, 예? 물러나시면 됩니다. 그럼 모범사회도 보여줬잖아. 예. 갑자기 얘기하고 싶지 않네. 그래서 어떤 애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건 얘가 안 맞아가지고. 예. 알아서 물러나세요. 예. 안 그러시면은 급하면 국입원에서 이든영 암살합니다. 말 안 들으시면. 심장마비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크게 큰 그림을 구입원 그림에서 경제얘기? 경제얘기는 이제 뭐 얘기했잖아요. 국외부원이 양적 완화 하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를 일으키기 위해서죠. 인플레 일으키면 임금 인상, 물가가 인상되고 임금 인상되죠. 그러면은 더더욱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자동화 기계, 오늘날 우리 동네도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편의점도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그죠? 예, 무인 세탁소, 무인 편의점. 이게 이제 발달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무인 담배 가게, 무슨 무인 카페, 무인 카페도 있고,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 로봇이 다 시중 들고, 지금이야 이제 카우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동화 설비가 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러면 인플레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그럼 더더욱 또 BIT, 그 기업들의 수요가 폭등한다 이거죠. 근데 이 BIT 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사회주의 패럼 같은 것이 필요하죠. 사회주의 패럼은 구면이 있겠다. 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이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패럼이 아니면 전쟁 같은 이런 것이 터지면은 그로 인해서 BIT 기업 신산업들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죠. 사회주의 패럼 이후에. 그런 것처럼 된 다음에 투자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부터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서 투자된 이 모든 자금들은 결실을 나타내려면 길면 10년, 기업 메타처럼,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데는 5년, 그 2025년부터 다시 사이클이 돌아와요. 지금 2022년이잖아. 2025년 정도 가서야 다시 이번에 이든영이 인프라 투자했던 게 3년 뒤에 결실을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든영이 다 해놓은 걸 욕 직사하게 얻어먹고 밑밥을 닦아놓은 걸 차기 대통령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해먹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 최고 재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밑밥을 다 깔아놨는데, 재벌 3세 망나니 문정비 자이파쇼가 다 까먹었잖아.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강원랜드,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도 최문순, 신중 이런 애들이 해먹었던 거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즉 김진태, 이게 김진태 잘못입니까? 아니지. 최문순이가 다 그냥 엄청나게 그 중국 자본하고 손잡고 했던 게 지금 다 뽀록이 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채권 문제에 관련돼서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메인스트림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10년마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과거에 공황을 일으켰던 록스차일드 가문의 방식은 왜 걔네들은 록스차일드 방식은 왜 공황을 일으켰냐? 그것은 제3세계를 배제하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스테이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공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면 신자유주의 시스템인 록펠러 가문 시스템은 공황이 필요 없어요. 근데 불황은 필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본이 투자될 수는 없잖아. 주가가 계속 3천, 5천, 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집값도 계속 폭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쉬었다 가야지.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가도 그렇게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옥석을 가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옥석을 가릴만 해서 지금 옥석 가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동산이야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국힘당이 집권하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하향 안정화된다. 김영삼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심지어 김대중, 인드라 인자는 김대중 때도 집값은 안정됐어요. 만약에 인드라 늘 강조했잖아. 집권 전부터, 성명 집권 전부터. 국힘 15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15년 동안은요 집값은 안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테레님 같은 분은 지금 막 흥분했어. 아니 집 파는 지금 금매로 내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딸리니까 내놓지 대다수 집주인들은 그냥 인드라도 그냥 별 신경 안 써요. 작년에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드라처럼 계속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 20, 30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리면 내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별 생각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 살려는 사람 테네님 현금 갖고 집 삽니까? 현금 있어요?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잖아. 대출 이자가 높은데 집을 살 수 있어. 집값이 싸도 여러분 집 못 사. 과거에는 저는 생각이 이상해. 지금 작년에 집 산 분들은 금리가 낮았을 때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손해 봤어. 지금 1억이 낮은 상태에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하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다 똥똥입니다. 작년에 사나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제가 볼 때는 똥똥이에요. 이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 집을 누가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중국 부자들 아니면 대출 끼고 사야 되는데 집값 내려도 살 수 자신이 있어요? 못 사. 이 테레님 발상을 바꾸셔야 되는데 마인드가 아직까지 안타깝네요. 신경 뜨나요? 테레님 오늘 방송 안 들어오셨죠? 어쨌든 테레님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고 꼭 올해는 본인 소망대로 집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1%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급매물 아니면 막상 여러분들 집 살려고 한번 보세요. 집값이 어떻게 돼 있나. 급매물 아니면 원하는 집 못 얻어요. 집주인들이 내놓을 일도 없고. 근데 얘기했잖아. 하향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 물가 상황에서 꾸준히 돼가지고 판교가 30억이래. 30평짜리가 말도 돼. 너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년 뒤에 판교 아파트 값이 30억이면 안 비싸다고 생각한다니까. 계속 인플레에 국유원이 인플레를 올릴 거니까.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미국처럼 계속 물가를 올려. 10년 뒤면 판교 아파트 30억이면 비싸게 느껴지지 않아요. 딱 그 수준까지 간다니까. 그리고 다시 폭등시켜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주식 폭락론자
폭등론자도 그렇게 그냥 좋게 보지 않지만 그냥 맨날 폭등한다, 맨날 폭락한다. 전 그 좌의 파시스트하고 비슷하게 봐요. 부동산도 맨날 폭락 그냥 10년 내내 폭락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시즘으로 오해인들하는 비판적이에요. 경제 파시즘. 10년 내내 부동산 폭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파시즘. 그건 우위 파시즘 성향. 좌의 파시즘 성향은 10년 내 집값 폭등한데도 문전비 때도 폭등한데도 폭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좌의 파시즘. 이 좌우의 파시즘을 경제 파시즘이라고 봐요. 테드님이 이런 것들 좀 경계하셔야 돼요. 10년 내내 그냥 폭락론자, 10년 내내 폭등론자 둘 다 똑같아요. 좌우의 파시즘과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도.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있는 거지. 그거를 주식이 항상 올라간다, 주식은 계속 폭락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의 파시리나 그런 환상만 가지고 있죠. 거 봐라, 맞잖아 내 말이. 어쩌다 맞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서 인드라 얘기를 했지만 한국 전쟁처럼 지금 제렌스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하고 이든영하고 푸틴이 만난 건 이든영 국유본이 푸틴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푸틴이 이든영 만나고 나서 약간 현실로 돌아왔어요. 자각했어. 얘가 지금 자기 현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 초강경파들이 푸틴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푸틴이 이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를, 얘가 지금 인터넷도 안 보는 놈이에요. 주변에는 그냥 아부꾼으로 둘러싸여 있고, 미친놈은 아니지만은 현실 분간을 못했던 놈인데 이든영 만나면서 알게 된 거야. 자기가 처지가. 푸틴이 자기의 어떤 권력, 그걸 걱정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든영 만나고 나서 나 푸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이든영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푸틴을 미친놈으로 보지 말고 합리적인 인물로 보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아주 지금 겁을 먹었어요, 푸틴이. 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핵전쟁 전술핵은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70%는 보고 있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30%를 보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 핵은 국유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고 진격해야죠. 휴전은 하겠습니다. 내년 4월쯤 되면 휴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겨울이 지나면 국유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봄이 오면 정전협정, 휴전협정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영토 수복을 해야죠. 근데 욕심을 내면 하지만, 욕심 내면 하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당대 이승만 대통령처럼 푸틴 통일! 하지만 그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크림반도 수복은 포기하시는 게 좋고, 크림반도는 아마 제 생각에는 수복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도네츠크 중에 그러니까 헤르손과 자포리아는 수복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좀 동북부 일부 지역도 수복될 걸로 보지만, 도네츠크 주의 중에 친러시아 계통, 전쟁 전부터 그냥 지독하게 러시아를 지지했던 이런 지역들은 적당히 포기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나토 가입하고 대한민국처럼 한강의 기적, 우크라이나의 기적, 이들아 강조했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크라이나 관계자분들, 인드라 말을 믿으세요. 우크라이나는 제2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세계가 내놓으라 하는 30년 안에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양보하십시오.
휴전협정 중에 내년 4월쯤에. 지금은 그냥 열심히 투쟁하셔가지고 전쟁하셔가지고 영토 수복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5분,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건 뭐 이게 이제 다른 데로 들어볼 때 이거 9번 작전으로 봅니다. 9번 작전으로 봐요. 그다음 머스크 이제 경제 얘기. 아까 경제 얘기 뭐 7%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 누구죠? 각구토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경제 얘기 짧게 얘기하면요, 떡밥이죠. 인드라 시나리오는 얘기했잖아요. 10월 말 11월 초에 이 소비자 CPI를 빌미로 해가지고 잠깐 떡상했다가 쉬었다가 간다. 근데 저는 뭐 디커플링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가면 10월 초에 끝난다. 그걸 이어 바통을 받아서 암호화폐가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 꼭 그렇게 대리란 법은 없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디커플링 되지 않고 암호화폐와 나스닥이 디커플링 되지 않고 커플링 된다고 했을 때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 주말까지는 나스닥이건 세계 증시, 암호화폐가 다 폭락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뭐가 있죠?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있습니다.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폭등하는 겁니다. 뭐 경제 뉴스가 좀 나와야지. 호재가 떡밥이 좀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 이런 경제 분석가들이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떡상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을 거고, 갑자기 전 세계 경제 평화의 분위기가 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FOMC 23일날 있는 게 슬며시 넘어가고 12월달에 금리 인상하죠. 50p. 24일날 25일이 연휴예요. 미국 연휴. 미국의 추석, 추수감사절. 그때 해피하게 보내야 되잖아, 미국인들이. 그 직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떡상해줘야지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번 주말에 암호화폐든 증시든 내가 인드라 큰손이라면 대대적인 숏을 치겠어요. 그래서 좀 폭락시켰다가 폭락한 만큼 올리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는 거죠. 12월 달 초에 한 번 더 좀 흔들어주고 산타랠리는 아니지만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한 2, 3일이면 충분히 올려요. 한 2주일간 휴주일간 폭락시켜놓고 회복시키는 건 뭐 2, 3일이면 충분해요. 그러다가 이제 추석 산타 랠리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좀 한번 올려주고 그럼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 흐름을 잘 타시면 좋겠다. 인드라는 물론 구라 경제학에 이런 걸 잘 알면 돈 많이 벌죠. 근데 인드라는 새 가슴이어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2만원 벌었어요. 2만원. 인드라는 새 가슴이어서 인드라 같은 사람은 투자하면 안 돼요. 샀다가 30분 만에 매도하는 성격. 1시간 만에 매도해.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 뭐 산 것도 얼마 안 돼. 100만원 샀는데 100만원치 벤처에 투자했는데 폭락이래. 폭락도 아니야. 1원 떨어져가지고 겁나가지고 100만원 더 사먹고 점점 했다가 오르니까 2만원 남기고 파는 이런 어떤 새가슴입니다. 이런 새가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돈 버세요. 저축하시고요. 금리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경투 얘기 잘했고, 찰리 멍거빔 조심히. 이 친구 찰리 멍거가 이제 워렌 버핏 측근이에요. 찰리 멍거가 얘기할 때는 멍거의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되 발언한 시점을 중시하라. 이런 게 또 중경투가 초점을 잘 잡은 것 같고요.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3분기에 뭐 샀냐? 대만이 인들아 이거 같은 거예요. 예. 아니 대만을 침략한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이 대만 업체를 사겠습니까? 안 사지. 에너지 기업. 예. 대신에 판 거는 게임, 이게 중요해요. 막 블리자드가 MS하고 합작해가지고 일낼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산 건데, 예,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예, 게임사들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거는 친중 자본들, 친일 자본, 일본 자본과 중국 자본 애들이 좀, 예, 이 뉴스를 어떻게 퉁치게 하기 위해서 산 건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매도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매도해요. 당분간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메타에서 보듯 쉽지가 않아요. 메타 인원 감축했잖아. 게임사도 마찬가지고 MS도 예외가 아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런 건 워렌 버핏이 정확하다. 영업이 끝났어요. 보시면 되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게임주에 투자하셨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내일쯤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거 잘 잡았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래요. 이건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를 다 합친 시가총액이 엔비디아하고 비슷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위상이 이 정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안 망해요. 이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망해요. 근데 중경투나 인드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중경투 시황이 인드라가 갔다는 건 뭐냐면 11월 달에 폭락 한 번은 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친구 기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26,000원 정도 되는데 2만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나, 뭐 비트코인이 11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다. 뭐 이렇게 시그널을 보고 있고,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는 그런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거는 뉴욕 주민, 재밌게 봤어요. 뉴욕 주민. 뉴욕 주민답게 썼고 좋고요. 그 다음 오토기어 그랜저 11만 대 신계약.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랜저 모델을 봤는데, 예전에 인드라는 지금 차가 없지만 예전에 그랜저 몰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디자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왜 혹평하는지 모르는데, 기아차가 앞에 저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 격자 무늬를 싫어해요. 그것 빼고는 그 외관은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막 격자 무늬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앞에 기아차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 좀 잘 나간대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하여튼 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저는 기아차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제 취향만 그렇다는 거지, 기아차를 디스하는 게 절대 아니고, 결코 아니고, 기아차가 연말에 8만원 갈 수 있다. 그 눈치는 포기하지 않고, 연말에 좀 구라경작하지만 저는 기아차가 연말에는 8만원 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으면 넘어가고요. 그리고 박진우 화이팅! 친구 잘하고 있고, 일본 여자들 귀엽죠? 그 다음에 우리 희철리즘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좋고.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알자지라 방송. 그 다음 이성모가 BBC 역시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해축 기자죠. 인정한 한국 최고의 해축 기자로 이성모 기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에도 기사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성모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 성실한 기자입니다. 저는 이성모 기자, 해축 기자로서는 이성모만 인정해요. 한일 나토 동맹 북중로 이미 판이 커진 상황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이미 러시아 지난 유엔 결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G20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중국은 러시아 전쟁에 반대인데잖아.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도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찰떡궁합이라면 중국은 약간 한 발 물러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9번론은, 근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9번론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의 상식으로는 중국이 북한 카드를 대만 카드하고 연동해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VOA 같은 경우는 아니야, 큰 그림에서 인드라 얘기할게. 9번론 관점에서 인드라 얘기했죠. 2025년 한반도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후에 대만 독립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우리한테는 편해요. 좋아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친미 반중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반중 친미 관점에서 이해하면,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친중이구나 뭐 이렇게 우익파쇼 자유파쇼가 하겠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한반도 통일되기 전까지. 인드라 강조했죠, 여러분. 자, 요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얘기는 오늘 방송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들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통님 어서오세요. 저는 오늘 3점 매도했네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 살려고 시드 모으는 중입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여러분들아, 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얘기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바닥은 아무도 모르고 10만이 하시는데, 저는 10월달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닥은 한 번쯤 더 옵니다. 진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주 짧은 단타, 하루를 넘기지 않는 단타는 치되 재빠른 손절매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시드머니를 늘려서 뭔가 대세가 오면 그때 이제 한번, 그때까지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올라도, 어떤 종목은 왕창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도 오르다 마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게 최대한의 이렇게 오를지 지금은 연구하고 길게 장투할 생각으로 종목 연구 힘쓸 때입니다. 이미 대세는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올 연말까지 종목 연구 열심히 해서, 늦지 않았어요. 바닥을 지났다고 해서 놓쳤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투자하면 저는, 아니 넉넉 잡고 내년 3월 전까지 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넉넉 잡고 내년 3월,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종목 연구, 암호화폐를 할지 주식을 할지, 암호화폐면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될지, 주식으로 하면은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정확히 장투할 종목을 연구해서 시드머니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투자할 때다, 인생 역전할 때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으세요.